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환호하는 순간 중국이 던진 한 장의 긴급 명령이 모든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전면 구매 금지. 뉴욕 증시는 물론 한국 반도체 기업들까지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태.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을 넘어 AI 시대 기술 패권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일까요? 9월 18일 파이낸셜 타임스의 긴급 보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정보판 공실이 자국 주요 IT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즉시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대상은 단순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AI 서비스 확장을 위해 RTX 6000D 수만 개를 주문하려 했지만 CAC의 명령 이후 공급업체들과 진행 중이던 모든 테스트와 검증 작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결정이 연준의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완화적 통화 정책에 환호하던 그 순간 중국이 던진 이 폭탄 선언은 모든 기대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이 소식이 전해진 직후 뉴욕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AI 반도체 절대 강자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 접근 차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과 긴밀히 연결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의 최대 공급업체인데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가 막히면 메모리 수요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던 그 순간 중국발 악재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기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렇다면 중국이 금지한 RTX 6000D는 정확히 어떤 칩일까요? 엔비디아는 미국의 까다로운 대중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저사양 전용 모델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를 적용했지만 고성능 메모리인 HBM 대신 일반 GDDR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I 학습 성능은 현저히 떨어지고 추론 작업에만 적합한 반쪽짜리 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조차 RTX 6000D를 그다지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들이 진짜 원했던 건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H20 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의 수출 통제로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결국 RTX 6000D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중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런던을 방문 중이던 젠슨 황 CEO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우리를 원해야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더 큰 의제가 있다며 이번 사태를 인내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죠. 사실 젠슨 황으로서는 딜레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에게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을 잃는다는 건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성장이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전략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비즈니스를 넘어서는 지정학적 고려사항이 기업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번 사태가 단순히 미국 대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 AMD가 중국에 AI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매출의 15%를 일종의 수출세로 걷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적 실익을 챙기면서도 안보 우려를 관리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국가안보를 팔아넘기는 위험한 거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칩 대중국 수출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는 공개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적의 기술 접근을 차단해온 게 미국의 경쟁력이었는데 이제는 수수료를 받고 팔아넘기려 한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엔비디아를 둘러싼 문제는 미국 대 중국의 갈등인 동시에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 카드를 택했을까요? 첫째, 자국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외산 칩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내 자국산 AI 칩 생태계를 밀어붙이려는 겁니다. 이미 화웨이를 중심으로 GPU와 AI 칩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바이두, 알리바바 등도 자체 칩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둘째, 미중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적 카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미국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타던 바로 그 순간 중국이 던진 이 악재는 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협상에서 중국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보입니다. 셋째, 내부 결속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외부의 기술 압박에 맞서 자립을 선택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중국 내부의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과 관련 기업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죠. 즉,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 정치 외교가 얽힌 치밀한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한국 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핵심 메모리 공급업체입니다. 특히 AI 칩에 들어가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에서 하이닉스는 세계 1위, 삼성전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죠. 문제는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가 막히면 메모리 수요 역시 줄어드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HBM은 AI 반도체에 특화된 메모리인데 엔비디아가 최대 고객이거든요. 더 복잡한 건 한국 기업들이 처한 이중적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 논리에 동참해야 하는 압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비즈니스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 고객사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과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결국 한국 기업들은 안보 동맹의 의무와 경제적 실익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죠. 앞으로의 상황은 몇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중국의 반도체 자립 가속화. 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반도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미 화웨이의 아센드 시리즈, 바이두의 쿤룬 칩 등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10년 후에는 중국이 AI 반도체에서도 상당한 자립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민주당이 강하게 압박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감안해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분리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한국, 대만, 일본 등 중간에 위치한 국가들의 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미국 중심의 생태계와 중국 중심의 생태계로 분리되고 한국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 전면 금지. 이 결정은 단순히 중국 기업들의 구매 제한을 넘어
AI 시대 기술 패권 경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고 반도체가 곧 무기가 된 시대.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번 사태가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더 깊이 있는 반도체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